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약한 다육이, 높은 기온에 잘 무너지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하월시아입니다. 이 하월시아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들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이 투명한 꼭 에메랄드 같은 느낌의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풍이 들면 이렇게 빨간빛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성장할 때는 이렇게 연두빛,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다육이처럼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월시아는 이 연두색 빛으로 자랄 때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연두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기온에 많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잎이 말라가면서 소실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에메랄드빛, 이런 하월시아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에는 높은 직광, 강한 직광에 키우기보다는 그늘에서 두는 게 오히려 더 성장을 유도하거나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그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하월시아 종류 강력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아주 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멋진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이 아이보리입니다.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여름을 싫어하는, 그리고 뜨거운 직강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강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물 필요성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약간 간적강이 드는 곳으로 자리 이동을 시켜준다 그러면 힘들지 않게 여름을 또 보낼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차광막을 좀 쳐줘서 이 잎이 이렇게 끝부분이 노랗게 변해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보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노란빛 얼굴, 아이보리색 얼굴을 하는데, 그런 얼굴이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색감이 다육이가 성장을 멈춰가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직광, 최대한 기온이 너무 높지 않은 곳에 위치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여름에는 물을 안전하게 주셔야 됩니다. 무름병이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7, 8월은 최대한 기온이 높지 않은 시기를 잡아가지고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응애가 잘 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잘 보시면 검은 반점이 퍼지는 경우가 있고 잎이 많이 말라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꼭 그 검은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검은 반점들이 퍼져간다 그러면 그 잎은 떼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라울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매번 소개시켜 드리지만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인데, 이 라울은 그래도 잎이 떨어지면 가을에 회복하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키울 수 있는, 잎이 떨어져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는 나이를 많이 먹었죠. 나이를 많이 먹은 라울인데 그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금씩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여름에 이 잎이 다 떨어졌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잎이 떨어졌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그늘로 옮겨 가지고 잎이 좀 못 나져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은 가을 이후부터 이렇게 잡아가도 되니까 잎이 길어지고 쑥쑥 웃자란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강한 직광으로 내몰게 되면 결국은 또 잎이 떨어지면서 운이 없으면 그 다육이는 또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늘로 옮겨 주시는 게 오히려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건강하게 여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세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습지아입니다. 이 습지아 같은 경우도 강한 직광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습지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보다는 간접광, 그러니까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작년에 떼어가지고 자구를 따로 분리를 해서 심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그늘이죠.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물을 흡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쪽 얼굴은 물을 흡수하고 있고요. 이쪽
얼굴도 많이 뿌리가 나면서 물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런 습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강한 직강에서 키우기보다는 이 해가 약간은 부족한 베란다에서 오히려 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나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부터는 이 직광에 내몰아야 되겠죠. 네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 매창 종류의 품종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매창을 강한 직광에서 키우기보다는 간접광에서 키울 때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직광에서 키우면 여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조금은 길어져도 여름에는 최대한 관접광이나 아니면 차광목을 유지를 해서 너무 강한 햇살에 비추지 않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매창 같은 경우도 강한 직광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곳에 놓고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다 물을 끌어올리면서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다육이들이 여름에 약하냐면 이렇게 아이스그린처럼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합니다.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직광에 내몰면서 키울 필요성은 없고요. 이 원종 라라 같은 경우도 이런 잎이 약간 길고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강한 직광보다는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여름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광막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뽀얀 백분 때문에 강한 직광이 강할 것 같지만 생각외로 그렇게 또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키피던,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차광막만 잘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잎이 약간 넓은 그런 프릴에 가까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강한 직광보다는 약한 그런 햇살에 위치를 시켜주면서 키우는 게 이런 다육이들은 오히려 성장을 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창 같은 경우도 빼줘야 되는데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햇살에 놓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많이 길어지고는 있습니다. 길어지고는 있지만 성장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지금 이 자구 같은 경우도 거의 햇살이 안 들어오죠. 햇살이 안 들어오는데 한 오후 정도에 2-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이 매창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너무 강한 곳에서 키우면 덩치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이 너무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면기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물 조리기 한 반 정도만 주면서 뿌리가 너무 빠르게 잠에 들어가면 깰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7월까지는 조금씩 주면서 수면을 최대한 늦춰가지고 잠을 재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육이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에 내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에 내몰면 이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얼굴이 깨끗하죠. 지금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심어 놓은 거거든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잎 떨굼 없이. 이런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도 너무 강한 직광,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 잎이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고요. 자리를 바꿔주면서 줄기가 망가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또 큰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이 단단해지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이렇듯 여름에 약한 다육이는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리를 바꿔주면서 환경을 바꿔주면서 최대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